자, 530번 문제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 2022의 x제곱 마이너스 2021 곱하기 2023x 빼기 1 그것이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큰 근을 찾고요. x제곱 플러스 2022의 x 마이너스 2023이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작은 근 베타를 구한 후 알파 빼기 베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 방정식에 2022라는 숫자를 t라고 살짝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tx 전체를 제곱한 식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빼기에서 이거는 t에서 1을 뺀 것과 t에서 1을 더한 것으로 표현되겠죠. t-1과 t 플러스 1로 표현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x가 곱해져 있고 빼기 1.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큰 근과 작은 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은 t 제곱 x, t, 1x 이렇게 분해되고, 이쪽은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t의 제곱에서 1을 뺀 것, 이것이 t제곱 빼기 1이지 않습니까? t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마이너스가 붙었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돼요. 자, t제곱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돼서 0을 만족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따라서 x 값은 1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값으로 t의 제곱분의 1이 얻어지는데, 자, 여기에 있는 t 제곱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2022의 제곱분의 1이다 보니 큰 근은 1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1이 얻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022의 x 마이너스 2023이에요. 자, 이것을 0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은 2023 곱하기 1이 2023이다 보니 마이너스 값을 잘 선택하면 되겠죠. 자, 1로 마이너스가 가면 인수분해가 잘 되어서, 자, x의 값은 1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값으로 2023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작은 근은 요것이 되겠죠. 자, 큰 근 1에서 작은 근 마이너스 2023을 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빼게 되면 2024가 답이 되어야겠네요. 자, 답은 다섯 번째가 답이 됩니다. 자, 531번 문제로 가봅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을 만족한데요. 그것의 양수인 근을 찾고자 합니다. 그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잡았을 때, 자, 주어진 식의 값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식을 주어진 요게 있게끔 표현하고자 합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에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알파를 하나 더 해야 되고 3을 추가적으로 빼야 됩니다. 자, 그럼 같아지겠죠? 자, 이 녀석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요식 대신에 알파 빼기 3을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을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있게끔, 자, 표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알파를 하나 빼야 되고요. 5를 더 빼야 됩니다. 그럼 같아지겠죠. 여전히 이 녀석이 0 됐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은 알파가 원래 있었고 알파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로 표현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전개를 해봐서, 자, 주어진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0인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빼주고요.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5를 전개합시다. 이 부분을 전개하게 되면요. 일단은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2알파 있을 거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표현됩니다. 물론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라 했기 때문에 14를 추가적으로 빼면 위의 식과 같아지게 되고요. 자, 이것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만 남게 돼요. 따라서 주어진 값은 14알파가 되는 거죠. 자, 알파를 이제 계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알파는 여기서 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인수분해 공식은 안 되다 보니 근해 공식을 이용합시다. 짝수 공식 a분의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1이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하면 플러스 1로 표현되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큰 근임을 알 수 있죠. 양근입니다. 이것이 알파예요. 자, 따라서 14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는 14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를 답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532번 문제입니다. 세 유리수 ABC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 값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죠.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만약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를 0으로 잡았을 때, 자, 요 2차 방정식의 유리개수에 대해서는 P 플러스 Q 루트 2가 만약에 근이면요. 유리개수일 때요. 그럴 때 P 마이너스 Q 루트 2 또한 근이 되는 것은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실개수예요. 실개수에서는 P 플러스 QI가 근이라 그러면 자, 켤레근의 속성에 의해서 P 마이너스 QI 또한 분명 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P 플러스 Q 루트 2가 근이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2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실개수일 때는 요것만 만족하고요. 요것은 켤레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요것과 X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전개하면요. 이것은 유리개수가 아니라 실개수입니다. 자, 그럴 때 근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아닌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x 이퀄 3이 또 하나의 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실개수일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켤레근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가 근인 것은 분명하지만 P 플러스 Q 루트 2가 근이라고 해서 P 마이너스 Q 루트 2가 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유리수 ABC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루트 3에 보이는 실개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을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주어진 x값에 알파를 집어넣고 개수 비교합니다. 자,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다 보니 a의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루트 3의 b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c가 0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전개한 다음에 루트 3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무리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a, b를 얻을 수 있겠죠. 자, a의 앞에 거 제곱 2, 뒤에 거 제곱 3 더하면 7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이쪽 전개하면 2b 루트 3, 2b 루트 3이 있을 거고 이쪽 전개하면 3b 나오네요.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겠죠. 자, 루트 3이 있는 게 요것과 요것이 루트 3이 보입니다. 따라서 루트 3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요. 자, 그러면 4a 보이죠? 이쪽은 2b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나머지는 7a 있을 거고요. 이쪽은 3b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긴 루트 3이 있는 무리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거 0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것 또한 0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4a 플러스 2b가 0 되다 보니 2a 플러스 b 또한 0이며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쓸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7a에 3b에 b 비워두고요. 플러스 c 또한 0입니다.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a죠. a 플러스 c 나오네요.
자, 그것이 0 된다는 얘기는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자, 루트 3b인데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3에 ax 이렇게 표현되겠죠. c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는 0이 아니다 보니 지울 수 있고 원래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에 2 루트 3 x의 마이너스 1은 0. 자, 요것을 만족했던 2차 방정식이었던 거죠. 자, 요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는 루트 3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3 되죠.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ac 플러스 1 되네요. 따라서 루트 3에서 2를 더한 것과 루트 3에서 2를 뺀 것, 이것이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이 알파고요. 베타의 값은 루트 3에서 2를 뺀 것이 베타가 됩니다. 자, 베타분의 1을 계산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얘를 실수화하면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은 4가 되겠죠. 루트 3에서 2를 더한 값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이 있다 보니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은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었죠. 베타는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2를 뺀 거다 보니 지워지고 지워져서 0이 얻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인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자, 533번 문제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이 한 근을 z라고 할 때 z의 n제곱에 1 플러스 z의 2n제곱 자, 그 값이 양의 실수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50 이하의 자연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일단 z는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을 만족할 겁니다. 이거 오메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양변에 z-1을 곱해요.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을 만족할 것이고 자, z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에겐 z의 세제곱이 1 된다는 것을 자,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거고요. 충분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때 z라는 것이 n제곱이 1 플러스 z가 넘기게 되면 1 플러스 z의 값은 마이너스 z의 제곱이에요. 이거죠? 따라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z의 n제곱은 그대로 가고 1 플러스 z 대신에 마이너스 z의 제곱을 쓰고 전체의 2n제곱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값은 제곱의 영향을 받아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z의 n제곱과 z의 4n제곱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z의 5n제곱이 주어진 식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것이 양의 실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z의 세제곱이 지금 3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z의 세제곱이 3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n의 모습은요. 5n이 3배수면 돼요. 그러니까 5n이 3배수를 만족하는 n값을 찾으면 되겠죠. 예. 1 안 되고요. 2 안 되고 3 되죠. 예. 그럼 n이 3배수란 얘기네요. n이 3배수란 얘기는 50 이하의 3배수를 다 잡아오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16 하면 3, 4, 3, 1은 3, 6, 3, 18, 48 나오네요. 16개가 3배수가 되는 n값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자연수 n의 개수는 16개를 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534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 주어져 있고요. BC가 4입니다.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대각선 BD 위에 점 O를 잡았대요. 그리고 O에서 내변의 수선의 발을 각각 PQRS라고 잡았습니다. 자, 사각형 APOS하고 OQCR의 넓이의 합이 3이래요. 그 얘기는 요 넓이의 하고요. 자, 요 넓이의 합이 3대란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럴 때 묻고 싶은 것은 AP의 길이입니다. 요 길이 지금 X라고 잡고 요 길이 구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데요. 이 삼각형은 여기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고 그 닮음비는 가로가 4, 세로가 2다 보니 2대1 닮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를 x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2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길이, AS의 길이는 4에서 2x를 뺀 거죠. 4-2x가 될 것이고, 자, 이쪽 길이는 2에서 x를 뺀 거로 보셔야겠죠. 따라서 넓이 두 개의 합은 x 곱하기 4-2x하고 더하기 그리고 2x 곱하기 a-x 요것이 3 된다라는 2차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 값을 찾으면 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죠. 자, 전개해 봅시다. 4x-2x 제곱에 플러스 4x-4x 제곱이 자, 빼서 빼기 3 처리해서 0 된다는 거예요. 자, 2차 항은 마이너스 6인가요? 6x의 제곱. 그리고 4x 제곱이 아니라 2x의 제곱이죠. 여기는 2x의 제곱입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8x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 됩니다.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0 되는 거죠. 자, 2 곱하기 2로 처리될 거고 3 곱하기 1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x 값이 2분의 3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2분의 3이라 그러면 x가 1.5니까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AP의 길이가 BP의 길이보다 BP가 어딥니까? P의 길이보다 더 짧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2분의 1로 답을 채택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53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0a 마이너스 2b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연수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a 더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짝수 판별식 조사 먼저 해봅시다. b'의 제곱이 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하면 자, 10a 마이너스 2b 이렇게 얻어졌어요. 이것이 중근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0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는 0 되는 거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b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b요. 자, 그럼 2b를 자, 좌변에 냅두고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10a 되죠. 자,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양변에 2로 나눠보면 b의 값은 마이너스의 2분의 1 a제곱에 플러스 5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2차 함수로 봐야겠죠. 지금 상황은 a축과 b축이 설정되어 있는 2차 함수로 보시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를 b축이라고 잡고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조사해야 되는데 축방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절편이 0인 것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10인가요? 10. 자, 10 들어가면 0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두 개의 근으로 가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요. 정수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을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b의 값입니다. 자, 요거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만약에 어떠한 y는 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는 y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려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x 더하기 y의 최대를 묻고 있는다. 최대가 뭐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x 플러스 y는 k라고 잡고, y라는 새로운 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설정 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지금 그려진 2차 함수가 만나게끔 하는 최대의 k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접할 때 가장 크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접하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접하는 상황에서 접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k 값은 여기 만들어집니다. 절편이 곧 k거든요. 근데 얘는 실수값일 때 이렇게 허락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 a, b에 대해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5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 요점은 자연수가 아닌 것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그림은 이렇게 똑같이 x 플러스 y가 k였던 것처럼 a 더하기 b를 k라고 잡는다 그러면 b의 값은 뭐였죠?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접하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정수값이다 보니까 6일 때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5일 때는 이 점이 a 값은 b 값은 이게 b가 아니고 a군요. 자, a 값은 5는 자연수지만 5를 대입한 결과는 자연수가 아닌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6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6을 집어넣게 되면 36, 2로 나누면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32 되어서 그때 b 값은 자연수가 분명합니다. 이쪽은 자연수예요. 7 자연수 안 되죠. 8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을 집어넣게 되면 이 점은 자연수점인데 6,12인 것 확인할 수 있고요. 8을 집어넣게 되면 88에 64에서 반 나누게 되면 32 마이너스 32에다가 8호 40 이 두 개를 더하면 8 나옵니다. 즉 이 점은 8,8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요 경우와 요 경우 이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10은 0이잖아요. 그리고 집어넣는 값은 짝수일 때만 b 값이 자연수인 것도 알 수 있고요. 5보다 왼쪽에 있을 땐 당연히 y절편이 낮아지다 보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후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거는 18이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건 16이다 보니까 답은 18로 최대값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은 18이 답이 됩니다. 자, 536번으로 가보죠. 정수 n에 대하여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는 판별식을 조사해야겠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는데 판별식은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을 2차 함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니라 그러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 되는 경우가 있어요. n이 1일 때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죠. 이거 먼저 처리를 하고 갈게요. 자, n이 1이라 그러면 이쪽 지워지게 되고, 자, 이건 1차 방정식이며 그때 실근의 개수는 1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f의 1의 값은 무조건 1로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이 아닌 그런 경우, n이 1이 아닌 상황이라면 판별식을 조사해야겠죠. 자, 짝수 판별식 조사해 볼게요. b-의 제곱이 1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하면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따라서 2 빼기 n이에요. 2 빼기 n이 판별식이다 보니 f의 0을 묻고 있는 것은 0 집어넣으면 양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0보다 큽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f1은 조사됐고요. f의 2는요. 그때 2를 집어넣으면 0 되다 보니까 접하게 되고 그때는 실근의 개수 1개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음수다 보니까 이거는 실근의 개수가 없어요. 허근만 2개 나오겠죠. 자, 따라서 f1, f0, f2, f3을 다 더하게 되면 답은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0일 때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537번 문제로 가보죠. 0, C, B, A 대소 비교 주어져 있는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근 문제는요.
방정식 두 개 주어져 있고 공통분 알파를 직접 대입한 다음에 뭐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자, 이처럼 식이 3개인 경우라면 뭐 3개를 더하거나 3개를 적절히 빼서 문제를 풀어내야겠죠. 자, 일단 알파를 집어넣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공통분이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대입해 봅시다. 그럼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 되겠죠. 자, 두 번째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를 만족할 것이고,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c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 또한 0을 만족하겠죠. 자, 주어진 요 알파 있는 요 세 개의 식을 뭐 더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냥 더해 볼게요. 자, 그럼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알파 제곱 보이죠? 이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더하게 되면 a 보이고요, 마이너스 2b 보이고 c도 보이네요. 따라서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알파로 표현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상수항도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예,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잘 표현돼서 한 번 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로 묶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로 묶게 되면 이쪽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로 표현될 것이고, 자, 이것이 0을 만족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잖아요. 첫 번째 얘가 0이든지 두 번째 이것이 0이든지요. 자, 이때 실근 알파라는 것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0을 만족하는 알파는 허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값을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a-2b 플러스 c는 분명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참 돼요. 자, 그럼 니은은 자,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했던 요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이죠. 이것은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기억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기억 조건에서 2b 대신에 a 플러스 c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요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a의 제곱은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2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x 어디 갔습니까? x의 제곱에 a 제곱이 아니라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cx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c는 그대로 가요. 자, 이렇게 가서 이것이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시도해 봅시다. 자, c1은 c고요. a를 요로 보내게 되면요, 곱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온다 그러면 인수분해 잘 됩니다. 즉 ax-c와 x-1로 인수분해가 잘 되어서 x의 값은 1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a분의 c가 얻어져요. 자, a가 더 큽니다, c보다요. 따라서 이것은 1보다 분명히 작은 것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 것이 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방정식이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중근은 뭐 판별식 조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방정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b의 제곱, 즉 c의 제곱이겠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b였었어요. c가 a입니다. 자, 이것이 0인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2b가 뭐라고 그랬죠? a 플러스 c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c의 제곱 2b 대신에 플러스 값으로 바뀔 거고 4 곱하기 2b 들어갈 자리에 비워두고 0입니다. 자, 2b가 a 플러스 c였었어요. 자, 요거 전개하면 c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제곱 나오죠? 그리고 4ac 나옵니다. 자, 0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세요? 요 식은 a 플러스 2a 플러스 c군요. 2a 플러스 c 전체를 제곱한 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0인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 0 안 되죠. 이게 양수다 보니까 0이 안 되는 거예요. 2b 플러스 c는 어쨌든 0보다 큰 값이고 그들을 제곱한다고 해서 절대 0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조사해 볼게요. 세 번째 식은 다시 판별식 계산 계속 해볼게요. 그럼 a의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a 들어갈 자리에 c는 마이너스 2b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인지 조사 대상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로 바뀌고 4c는 그대로, 그리고 2b 들어갈 자리에 a 플러스 c를 똑같이 집어넣어 보고, 자, 이것이 0인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전개하게 되면 a의 제곱에 플러스 4ac 플러스 4c의 제곱 나오고요. 이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c 전체를 제곱한 식이다 보니 절대로 0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0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중근을 갖는 방정식은 존재한다 볼 수 없죠. 디귿은 틀리게 됩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538번 문제로 갑니다. XY에 대한 2차식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정수 K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XY 혼합된 요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y를 더하고 1을 더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다항식과 x-y-1이 0이 되는, 자, 이러한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를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x의 값은 -y-1이라는 근 하나와 그리고 y 플러스 1이라는 근 두 개가 이렇게 얻어지겠죠. 자,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은 y에 관한 1차식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식은 애초에 x의 제곱으로 시작할 것이고 x의 개수는 y에 관한 식이 얻어질 거예요. 그리고 x로 표현될 것이고 나머지 상수로 표현되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b의 모습과 여기에 있는 c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둘 다 y에 관한 식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x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를 계산하면 2 곱하기 a분의 a는 지금은 1이에요. 자, 마이너스 b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여기다 쓸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여기에 있는 요 위치의 모습은 아마 y의 식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y에 관한 식. 자, 여기 y에 관한 식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y에 관한 식을 루트가 취해져 있는 요 모습에 루트를 벗어나야지만 y에 관한 1차식이 얻어짐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y에 관한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지만 루트가 없어지면서 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조사해서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먼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모습은 판별식이었고요. 또 한 번의 판별식을 계산해서 0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2x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x가 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y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5가 처리되어서 1차 항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나머지는 상수 취급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ky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을 먼저 조사하고 그를 d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마이너스 2y 제곱에 플러스 ky 더하기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를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전개 9y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6, 5, 30y 플러스 25가 보이는군요. 그 다음에 8, 2, 16, 16y 제곱이 보이죠? 16y의 제곱에 이쪽은 마이너스 값으로 8ky네요. ky 상수는 8, 3, 24 마이너스 24 처리되어서, 자, 이 값은 25의 y제곱에, 자, 30에서 8k를 빼요. 30 마이너스 8k의 y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1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요 판별식에 또 한 번의 판별식을 조사하셔야 돼요. D2라고 하죠.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다 보니까 4분의 D로 한번 잡아볼게요. 4분의 D2라고 잡아봅시다. B-가 15-4K가 되고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25군요. 자, 요 결과가 0 되어야지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모습이 15-4K의 모습이 25가 되어야 합니다. 제곱했을 때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이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15-4K가 5인 경우라면, 자, 그 경우라면 4K가 10인 경우다 보니 K 값은 정수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15-4K 값이 마이너스 5인 경우요. 그런 경우라면 4K는 20을 만족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K 정수값은 5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되는 이유와 그리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었을 때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539번 문제로 가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지금 설정해 두고 주어진 시계값을 p분의 q라고 했을 때 서로 소인 자연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주어진 여기 알파 1 플러스 1분의 1, 베타 1 플러스 1분의 1 요 두 개가 짝이 되어서 두 개의 어떤 값이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알파의 n 플러스 1분의 1과 베타의 n 플러스 1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n 대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은 결과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을 통분하게 되면요. 알파의 n 플러스 1 그리고 베타의 n 플러스 1이 분모의 모습일 테고요. 분자의 모습은 알파의 n과 베타의 n을 더한 후 2를 추가적으로 더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얘기는 전개하게 되면요. 알파 n, 베타 n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n과 베타의 n의 합으로 표현된 식 그리고 1이 추가적으로 따라옵니다. 자, 위의 것은 알파의 n과 베타의 n의 합으로 표현된 것에서 2를 추가적으로 더하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두근의 합인 알파의 n과 베타의 n은 6n 플러스 16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두근의 곱인 알파의 n과 베타의 n 값은 n제곱에서 8을 뺀 이 값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n제곱에 빼기 8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6n 플러스 16 그리고 1을 더한 식이 분모의 모습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분자의 모습은 6n 플러스 16에 2를 더한 값으로 표현됩니다. 자, 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n제곱에 플러스 6n 그리고 9입니다. 위에는 6n 플러스 18 되어서요. 분자분모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쪽은 완전 제곱식인 n 플러스 3 전체를 제곱한 식일 거고 위는 3으로 묶으면 n 플러스 6으로 묶어야겠네요. 자, 6으로 묶으면 6으로 묶으면 n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돼서 n 플러스 3 하나 지워지게 돼요. 따라서 n 플러스 3분의 6인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일반적으로 알파 n 플러스 1분의 1과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을 표현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두 개의 합을 표현한 거죠. 따라서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6 됩니다.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5분의 6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3을 집어넣게 되면 6분의 6에서 1 되는군요. 따라서 2분의 3 더하기 5분의 6, 5분의 6 더하기 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0으로 통분해야겠네요. 자, 5가 필요하니 15를 필요로 하고 2가 필요하니 12,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0을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10분의 37이 되어서 P 플러스 Q의 값은 47을 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P 플러스 Q는 47이 되어야 하는군요.
자, 540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p는 두근의 합을 말하고요. q는 두근의 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 알파하고 베타인 두 근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모두 다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3개의 양의 약수란 얘기는 소수의 제곱을 말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2의 제곱 같은 경우라면 이 약수가 3개가 나오죠. 3의 제곱도 3개가 나오고요. 4의 제곱은 3개가 나오지 않아요. 얘는 2의 4제곱이다 보니까 5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소수의 제곱의 모습이 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한 근의 모습이 뭐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4라는 거 괜찮고요. 9도 괜찮습니다. 4의 제곱은 안 되고 5의 제곱은 25도 괜찮죠. 6은 안 됩니다.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제곱만 허락합니다. 7의 49도 허락합니다. 자, 이러한 소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이 알파와 베타의 후보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p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q의 값은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4하고 9를 알파와 베타라고 잡는다 그러면 4 곱하기 9가 4 곱하기 9가 q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4 더하기 9가 p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하고 25 한번 봅시다. 4 곱하기 25를 처리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100이다 보니 150 이하의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플러스 25 또한 p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4하고 49. 두 개를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49요. 150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죠. 물론 9 곱하기 25도 150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순서상은 4 플러스 9가 p일 때 4 곱하기 9가 q인 요거 하나와 4 플러스 25가 p일 때 4 곱하기 25가 q인 이 두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두 가지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541번으로 갑니다. 방정식 절대값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1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4근을 갖는데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고 그 모든 근의 곱이 24를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양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먼저 절대값 a라는 것이 1을 만족한다. 그 얘기는 a의 값이 택할 수 있는 것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자, 만약에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어떠한 정보를 만나게 되면 a와 b는 같은 경우와 또는 a가 마이너스 b와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절대값을 푸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 주어진 식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경우로 판단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즉 루트 안에 있는 루트가 아니라 절대값 안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1인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k에서 2를 뺀 요 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가지 경우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이쪽은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을 뭐 감마, 델타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서로 다른 4개의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24를 만족하도록 양수 k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양수로 바꿀게요. k 플러스 3에서 k 플러스 1 곱한 것이 24가 되어야 되며, 자, 이를 전개하게 되면 k의 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3입니다. 그 결과가 24를 만족하도록 k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4k에 넘기면 21 되겠죠. 마이너스 21은 0을 만들어낼 거고
7, 3의 21 마이너스가 1로 가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k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7 중에 하나인데 양수 k를 묻고 있으니 마이너스 7은 버림받고 k 값은 3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542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플러스 a 빼기 6의 x 빼기 1은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주어져 있고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0으로 잡았을 때의 두근을 알파와 감마라고 했어요. 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만족한다. 그럴 때 상수 a, b에 대하여 3a 플러스 b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6-a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알파 베타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당장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밑에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감마가 될 것이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a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뺍시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감마 얻어지죠. 그것이 6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값은 2알파인데 자, 이것이 2알파가 되며 알파의 값이 3인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알파가 3입니다. 자, 알파가 3이라는 얘기는 3을 대입해서 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어진 요식에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9 플러스 a 마이너스 6에 3을 곱한 것에서 1을 뺀 것이 0 되어야 됩니다. 자, a 3a 마이너스 6, 3, 18 플러스 8이 0 돼야 되고요. 자, 3a는 마이너스 넘기면 10 돼요. 따라서 a 값은 3분의 10인 것이 확인됩니다. 자, a가 3분의 10이고 b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알파가 근이다 보니 3을 대입해요. 그럼 9에다가 3a 플러스 b도 0 돼야 됩니다. 자, a가 3분의 10이었었어요. 그럼 9 플러스 10 플러스 b가 0 되는 거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9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목적은 3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따라서 3a는 10이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19다 보니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543번 문제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0으로 잡았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b를 알파라고 두고요. b, c를 베타라고 두자라고 했어요. 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입니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2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내가 t라고 설정했다라면 여기 또한 t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지금 닮음의 구조에 있어요. 닮음이다 보니까 알파 대 베타의 비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t입니다. 그렇죠? 이 길이가 뭡니까? 알파에서 t를 빼는 알파 빼기 t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 t의 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알파 마이너스 t 이것 때 t의 값은 t 대 베타 마이너스 t를 만족하겠죠. 따라서 t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t와 베타 마이너스 t의 곱으로 표현되더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t로 묶으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t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 결과가 t의 제곱을 만족해야 하며 t제곱은 지워지게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t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였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였어요. 자, 이것이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t의 값은 2분의 1이겠죠. t는 2분의 1로 지금 확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따라서 t가 2분의 1이므로 둘레의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2분의 1이 4개 있다 보니까 2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인 것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2하고 4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설정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에 두근의 합은 4분의 9예요. 마이너스 4분의 9 x 두근의 곱은 2분의 1입니다. 플러스 2분의 1은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일 거고, 자, 최고치의 개수가 4라고 했기 때문에 4를 곱하게 되면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인 이러한 방정식이 최종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고 n의 값은 2가 되며 그들의 합은 마이너스 7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군요. 자, 544번으로 가볼게요. 유진이는 그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대하여 자, 근의 공식을 이렇게 썼대요. 2b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c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잘못 적용하여 2차 방정식을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했대요. 자, 먼저 좀 x 플러스 4를 좀 치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pq라고 두고 pq를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여기 지금 알파 베타를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두 근의 합이라고 할게요.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을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하나가 좀 2b분의 a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c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2b분의 a의 마이너스 루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4bc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가 지워지게 되고요. 자, 분모는 그냥 2b입니다. 분자는 2a가 되겠죠. 그래서 b분의 a로 처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b분의 a가 두 근의 합으로 처리된 겁니다. 자, 같은 이유로 이 공식의 두 근의 곱을 처리하게 되면 자, 두 근의 곱은 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의 모습은 4b제곱이죠. 자, 분자의 모습은 켤레다 보니까 앞에 거 제곱이 a제곱이고요. 자, 뒤에 거 제곱은 a제곱 빼기 4bc가 됩니다. 자, 요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a제곱 지워지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4약분되고요. b 하나 약분돼서 b분의 c가 얻어집니다. 즉,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각각 b분의 a로, 두 근의 곱을 b분의 c로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p 플러스 q의 값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b분의 c가 돼야 됩니다. 즉 b는 여기고요. a는 이거예요. b분의 a가 돼야 돼요. 따라서 1분의 k, 즉 k군요. 자, pq를 근으로 잡았을 때 두 근의 곱인 p 곱하기 q의 모습은 b분의 c가 돼야 됩니다. b분의 c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p의 값과 q의 값을 알파 베타로 표현했다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4가 p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5는 p 플러스 1입니다. 즉, 요식은 p 플러스 1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식은 q 플러스 1일 거예요. q 플러스 1의 그 결과가 2를 만족한다라고 했던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 pq에다가 p 플러스 q 그리고 1을 더한 것이 2입니다. 자, 이때 p 플러스 q는 k라고 했고 pq는 마이너스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더하기 k와 1을 더한 것이 2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9인가요? 9면 되겠습니까? k가 지금 9가 나왔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요 k가 9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식은 다름이 아닌 이렇게 표현되겠죠. 9에다가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을 만족하는 자, 이러한 방정식이었던 겁니다. 이 방정식의 올바른 두 근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이건 합성 방정식으로 보셔야겠죠. 애초에 이게 9t의 제곱에 플러스 t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잡았을 때요. 두 근을 m1, m2라고 할까요? 그럼 m1과 m2의 합은 마이너스 9분의 1 돼요.
근데 이는 알파 베타 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4가 T1 구실을 합니다. M1 구실을 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4가 M1 구실을 하고 베타 플러스 4가 M2 구실을 하다 보니 자, 이것이 9분의 1을 만족해야겠죠. 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습을 묻고 있고요. 여기 지금 8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원래 9분의 1이 있었고 자, 8을 빼면 답이 얻어지겠네요. 따라서 9분의 71에서 9, 8, 9, 72에서 73. 자, 이것이 최종적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습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잘못 전개된 공식의 문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545번으로 가보죠.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2차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주어져 있고요. 2차 함수입니다. 자, f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f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를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상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fx를 설정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문제는 능력 문제입니다. 이건 능력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 능력 문제는 반드시 우변이 0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안쪽에 이렇게 2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f의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가 된다는 요식을 좀 재구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일단 알파는 이것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알파를 대입한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을 만족해야겠죠. 또한 알파의 제곱이라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차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자, 그것이 여전히 마이너스 4알파가 되겠죠. 자, 이것도 변형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주어진 요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러니 알파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거 베타입니다. f 베타가 마이너스 4알파와 같다는 뜻이 되고요. 자, 또한 이 알파를 베타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이므로 자, f 베타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 가능하죠. 즉, 4베타 플러스 4를 만족을 합니다. 자, 지금 요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요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f의 베타에서 자, 우변을 좌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4베타 마이너스 4는 자, 0이라는 이러한 식까지 얻어진 겁니다. 능력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베타면 베타, 알파면 알파의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수월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전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f의 알파 마이너스 4알파 빼기 4가 0을 만족하는데 자,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f의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하는 이러한 방정식, 그것의 해가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애초에 방정식 알파 베타가 근인 것은 요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의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최고치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fx의 최고치는 나와 있네요. x제곱으로. 그러니 여기도 최고치의 개수는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식이다 보니까 주어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종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f의 x에서 4x 마이너스 4를 계산한 식은 여기에 있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 fx의 모습은 x의 제곱 플러스 5x에서 5를 더한
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P는 5, Q는 5다 보니 P 플러스 Q의 값은 1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교육청 기출문제, 능력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있을 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어떠한 fx를 구성하는 능력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46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죠. 자,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모든 실수 p의 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복소상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진행을 해볼게요. 복소수상등, 물론 a 플러스 bi라는 거 하고요. c 플러스 di라고 했을 때, 같다고 했을 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은 것이 복소상등이었습니다. 복소수상등. 자, 복소수상등에서 조심할 것은요. a와 b 그리고 c와 d가 반드시 실수라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복소수라는 상등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알파 값이 복소수라고 했을 때, 자, 알파 값이 복소수일 때 p 알파 플러스 q라는 복소수와 이것도 복소수가 되겠죠. 뭐 a 알파 플러스 b라는 복소수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자, 실수 pq, 실수 ab에 대해서 같다라면 알파의 1차 계수와 알파의 상수가 각각 같다라고 해도 같은 상등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상등도 있다. 이것을 알파 상등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래요. 그러니까 알파는 근이다 보니 대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알파의 근이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p 알파 이렇게 볼 거고,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족될 겁니다. 자, 문제는 알파 세제곱 실수라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를 똑같이 곱해요. 그럼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p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p 플러스 3의 알파 이렇게 표현되어서 여전히 0을 만족하겠죠. 자, 알파 상등을 이용하려면 알파의 1차만 표현되면 돼요. 2차는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요. 알파의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에서요. 다시 알파의 제곱 대신에 p 알파, 우변으로 이항한 겁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을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식은 알파 세제곱은 실순위 뒤로 빼놓죠. 그리고 마이너스 p에 알파 제곱 비워두고 p 플러스 3의 알파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알파 세제곱 따라와서 0을 만족할 겁니다. 자, 이때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기록할 겁니다. p 알파 마이너스 p 빼기 3 이렇게요. 자, 이를 알파 상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가 있는 식과 없는 식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다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알파 세제곱은 이쪽에 위치해야 돼요. 뭐 알파 세제곱 일단 써볼게요. 알파는 세제곱 했을 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부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p제곱 보이죠? 알파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p 플러스 3도 보입니다. 나머지 전개하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값으로 p의 제곱도 있을 거고요. 플러스 3p도 있네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이 0되는 알파 상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를 기준으로 1차와 상수가 둘 다 0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이쪽이 0되는 2차 방정식으로 p의 2차식의 모든 곱을 묻고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p의 제곱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을 만족하는 이러한 p의 2차식에서 모든 실수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겠죠. 자, 이거를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문제는 알파가 복소수입니다. 허근이에요. 허근. 복소수다 보니까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입니다 라는 정보를 만난 겁니다.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복소수의 거듭제곱이 실수일 때는, 자, 그 알파의 세제곱과 알파바의 세제곱이 같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 얘기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은 0을 만족할 것이고, 이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그리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으로 표현되어서 이쪽이 0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쪽이 0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얘가 0 되는 순간 복소수 알파와 알파바가 실수가 됩니다. 자, 알파가 실수가 아니다 보니까 0 될 수 없고 분명히 이것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이는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두근의 합이므로 여기서 두근의 합은 p를 만족해야 하며, 자, 이쪽은 알파와 알파바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두근의 곱은 p 플러스 3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은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전체 제곱에서 알파 알파바를 빼고 2배의 알파 알파바를 빼죠.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해요. 이렇게요. 같은 식입니다. 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알파바다 보니, 자, 이 식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인 p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알파와 알파바의 합은 p다 보니 이것은 p 제곱일 것이고, 자, 알파 알파바는 p 플러스 3이다 보니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그럼 똑같은 요식이 얻어지죠. 따라서 실수다라는 복소수에서의 어떤 정보를 만나게 되면 그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가 같음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접근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p의 곱은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